을지로 한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빌딩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햇빛을 반사하며 도시를 압도하는 거대한 건물이지요. 그곳은 많은 이들이 꿈꾸는 기업 본사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매일 바쁘게 출근하고 퇴근하는 곳이에요. 그 빌딩 안에서는 각자의 목표와 욕망이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속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회사 건물의 정문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는 젊은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인 이현지, 올해 28살입니다. 깔끔한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은 모습이 단정해 보이네요. 출근길에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갈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밝은 인사 뒤에는 어딘가 모르게 피로가 엿보입니다. 현지는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입니다. 그녀는 이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밤늦도록 공부하고 수많은 면접을 거쳐 이 자리에 왔답니다. 취업 준비는 길고도 고된 싸움이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곳에 들어가면 모든 게 나아질 거야. 그렇게 믿으며 끝까지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답니다. 현지는 회사에서 상사들로부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특히 그녀가 있는 마케팅 부서는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신입사원이 적응하기에는 꽤나 험한 환경이죠. 부서에는 상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김 대리는 냉정한 성과주의자로 실수에 이해가 없는 사람이에요.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고 꼬집어내는 것으로 유명하답니다. 이현지 씨, 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그의 말투는 얼음처럼 차갑고 그녀를 위축시키곤 합니다. 박 과장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일이 잦은 사람이에요. 작은 일에도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들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해? 다시 해와. 현지는 가끔 그의 목소리에 겁을 먹기도 하지만 표정만큼은 애써 담담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최 계장, 그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뒤로는 험담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현지는 이런 상사들 사이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지요. 하지만 현지는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녀는 상사들의 비난과 압박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나가요.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게 그녀의 방식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현지에게는 독특한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그 노래는 그녀가 어릴 적 기억에 남아있는 자장가랍니다. 그녀가 34살 무렵 아버지가 불러주던 노래라고 해요. 그 멜로디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와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자그마그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상사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 멈추지 않아요. 그 노래는 그녀에게 단순한 멜로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노래는 곧 운명의 실마리가 된답니다. 한편 기업 회장실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만배 회장, 올해 64세. 그는 대기업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백만장자입니다. 과묵하고 냉철한 성격으로 직원들에게도 꽤 무서운 존재랍니다. 그런 그가 오늘도 회장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네요. 그는 직원들과 거리를 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각 부서를 정기적으로 둘러보는 습관이 있어요. 직원들의 상태를 직접 관찰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랍니다. 그렇게 그는 회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곤 하지요. 그런데 이만배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의 과거 그리고 가족과의 이야기예요. 그는 젊은 시절 큰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패는 단순한 좌절로 끝난 것이 아니었답니다. 사업 실패 후 그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 빚은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어요. 결국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건 바로 가족을 떠나는 일이었어요.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날, 그는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빠가 꼭 다시 돌아올게.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집을 떠났어요. 그때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가 있었답니다. 그 노래는 딸이 좋아하던 멜로디였어요. 그는 딸이 잠들 때마다 그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그 노래가 그와 딸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되었어요. 그 후로 그는 거리에서 떠돌며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몇 년 동안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했어요. 결국 그는 성공했고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가족과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는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떠난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실마리는 다시 이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어릴 적 자장가를 기억하는 딸, 다른 한쪽은 그 자장가를 불러주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서로의 존재를 모른 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날 이만배는 마케팅 부서를 둘러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그맣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현지를 발견합니다. 그 노래를 듣는 순간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말아요. 그 멜로디는 그가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답니다. 순간 그의 마음속에 강한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자리를 떠났지만 그날 이후 그의 마음은 편치 않았답니다. 현지의 콧노래는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점점 더 마케팅 부서를 자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를 지켜보며 고민에 빠지게 되지요. 그 노래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이 그들을 다시 이끌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답니다. 언제나 바쁘답니다. 출근 시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현지도 그들 속에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그녀는 신입사원이랍니다. 입사한 지 이제 겨우 몇 주밖에 되지 않았어요. 현지는 28살 대기업 입사를 꿈꾸던 사람이에요. 오랜 취업 준비 끝에 드디어 이곳에 들어왔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면접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 결과가 바로 이 A기업 마케팅 부서입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은 그녀의 기대와 달랐답니다. 입사 전에는 반짝이는 미래를 상상했었어요. 멋지게 발표하고 성과를 내는 자신의 모습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답니다. 마케팅 부서는 기업에서 특히 바쁜 부서예요. 광고와 캠페인, 고객 분석까지 업무가 많답니다. 신입사원에게는 다소 과중한 환경일 수도 있어요. 현지는 그 환경 속에서 적응하려 애쓰고 있답니다.
그녀의 상사들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격은 현지에게 큰 도전이 되고 있답니다. 먼저 김 대리는 철저한 성과주의자입니다. 그는 냉정하고 깐깐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작은 실수라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답니다. 현지는 자주 그의 차가운 지적을 받아야 했어요. 이현지 씨, 이 보고서는 다시 봐야겠네요. 김 대리는 말할 때 감정을 섞지 않는 편이에요. 그의 차분하고 날카로운 말투에 현지는 긴장했어요. 이 부분은 데이터가 부족하네요. 수정하세요. 그는 항상 정확함과 완벽함을 요구한답니다. 현지는 김 대리의 지적을 들을 때마다 속이 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죠. 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며 자신을 다잡았답니다. 다음으로 박 과장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는 종종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성격을 가졌답니다. 업무가 조금만 틀어져도 큰 소리를 내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퍼질 만큼 컸답니다. 이게 뭐야? 이걸 결과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박 과장은 현지가 만든 자료를 보고 소리쳤어요. 현지는 순간 깜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박 과장은 화를 낸 뒤에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몇 번 말했어? 그의 말에 현지는 가슴이 답답해졌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순간에도 참아야 했어요. 혼자서 속으로만 크게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리고 최 계장도 그녀를 힘들게 했어요. 최 계장은 겉으로는 친절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현지 씨,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짓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그는 사무실 다른 직원들과 험담을 나누곤 했답니다. 현지 씨, 요즘 실수가 많지 않나요? 그는 다른 동료들에게 그녀를 비난했답니다. 현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묵묵히 일했답니다. 그녀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에요. 오뚜기처럼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곤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그녀가 가진 작은 습관 때문이었어요. 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콧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그건 특별한 노래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의미가 컸어요. 그 노래는 그녀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답니다. 34살 무렵 그녀가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 그녀의 아버지가 자주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그 멜로디는 그녀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었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자그마한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상사들이 뭐라고 하든 그만둘 수 없었답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힘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김 대리는 그녀를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현지 씨, 업무 중에 노래는 삼가는 게 좋겠어요. 현지는 당황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콧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의 노래는 너무나 작아서 잘 들리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 작은 멜로디는 그녀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힘이었어요. 현지는 회사 생활에서 점점 더 많은 압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그 노래로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 노래는 그녀에게 유일한 버팀목과도 같았어요. 그녀가
흥얼거리는 그 멜로디는 단순하지 않았답니다. 그건 그녀의 과거와 연결된 특별한 노래였으니까요. 그 노래는 그녀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마지막 기억. 그 기억은 그녀의 가슴 깊이 남아있는 소중한 것이었답니다. 그렇게 현지는 상사들의 꾸중 속에서도 묵묵히 일했어요. 어떤 날은 눈물을 삼키며 어떤 날은 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견뎌냈답니다. 그녀의 회사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는 자그마치 흥얼거리고 있어요. 그 멜로디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곧 운명의 실마리가 될 거예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노래가 특별한 이유를요. 본사는 언제나 분주해요.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로 향합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돋보이지요. 그 안에서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며 하루를 시작하곤 해요. 그날도 평소처럼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한 하루가 곧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었답니다. 소리 없이 회장실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장 이만배랍니다. 이만배 회장은 여느 날처럼 부서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그는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일하는 모습을 살펴보곤 했죠. 그 이유는 직원들을 독려하려는 것도 감시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회사의 맥락을 직접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랍니다. 이만배는 과묵한 사람이에요. 그는 직원과의 대화를 자주 하지는 않아요. 직원들은 그를 보면 자연스럽게 긴장하곤 하지요. 묵직한 존재감과 날카로운 눈빛 때문이랍니다. 그날 그는 마케팅 부서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마케팅 부서는 최근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어요. 광고 캠페인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직원들로 가득했답니다. 그곳은 늘 바쁘고 분주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그는 부서를 천천히 걸으며 직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집중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보였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직원의 행동이 그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 직원은 바로 이현지였습니다. 현지는 모니터를 응시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작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아주 조그맣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답니다. 그 소리는 아주 작아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들리지 않았어요. 이만배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집중한 모습과 그녀가 부르는 콧노래가 이상하게 느껴졌답니다. 그 멜로디가 너무도 익숙했기 때문이에요. 그 노래는 단순한 흥얼거림처럼 들렸지만 그 멜로디는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그건 그가 어린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이만배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크게 흔들렸어요. 그는 의도치 않게 숨을 멈추며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녀를 계속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그 멜로디는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깨어났어요. 그가 떠난 가족과의 기억, 어린 딸과의 마지막 순간들. 이만배는 그녀에게 말을 걸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그는 말을 꺼내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현지가 그와 무관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떠나기로 했답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다르게 너무나 무거웠답니다. 마케팅 부서를 떠나 회장실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계속해서 그녀의 콧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 멜로디는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왜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지? 그날 밤 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녀의 모습과 그 자장가였어요. 그가 어린 딸을 재우며 불렀던 노래 말이에요. 그 노래는 그에게 깊은 죄책감과 사랑을 떠올리게 했답니다. 그 이후로 이만배는 마케팅 부서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강한 끌림을 느꼈답니다. 그녀가 흥얼거리는 콧노래를 다시 듣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 노래가 정말 자신의 기억 속 그 노래인지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에게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그저 그녀가 부르는 멜로디에 강하게 이끌리고 있었어요. 그는 마케팅 부서를 거닐며 그녀를 조용히 지켜보곤 했답니다. 그녀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그를 안도하게 만들곤 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존재가 점점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죠. 그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그 혼란은 곧 그의 삶을 크게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 노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답니다. 그날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어요. 그의 기억 속 멜로디와 그녀의 콧노래가 맞닿는 순간, 그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운명의 시작이었답니다. 마케팅 부서는 특히나 바쁜 부서 중 하나예요. 광고 캠페인, 시장 분석, 고객 대응까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일들로 직원들은 늘 분주하답니다. 신입사원인 현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현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업무의 무게가 그녀에게 크게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려 애썼어요. 이 정도는 견뎌야지. 나는 할 수 있어. 그녀는 매일 자신을 다독이며 하루를 시작했답니다. 그러나 회사 생활은 생각보다 더 가혹했어요. 특히 그녀를 힘들게 하는 건 과도한 업무뿐만이 아니었답니다. 그녀의 상사들, 특히 박 과장과 최 계장이 문제였어요. 박 과장은 마케팅 부서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이에요. 그는 팀원들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작은 실수에도 큰 소리를 내며 화를 내곤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였답니다. 어느 날 현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였어요. 박 과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표정을 찌푸렸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그녀를 불렀어요. 이현지 씨, 이게 뭐야?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현지는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박 과장의 날카로운 말투에 목소리가 떨렸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박 과장은 쉽게 화를 가라앉히지 않았어요. 몇 번을 말했는데도 이런 실수를 해? 이렇게 해서 우리 팀이 어떻게 성과를 내겠어? 그의 꾸중은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현지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박 과장의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가슴은 답답함으로 가득 찼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박 과장의 꾸중이 끝난 후 현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보고서를 수정했어요. 그녀의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일을 계속했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박 과장은 현지에게 유독 엄격하게 대했답니다. 그의 말투와 표정은 늘 그녀를 위축시켰어요. 하지만 현지는 그럴 때마다 자신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나도 곧 잘하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최 계장은 또 다른 어려움이었어요. 그는 겉으로는 친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에요. 현지 씨, 요즘 고생 많죠?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힘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보였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모습은 있어요. 최 계장은 뒤에서 동료들과 험담을 나누곤 했답니다. 현지 씨, 요즘 실수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현지를 평가절하했답니다. 그런 험담은 사무실 곳곳에 퍼져나갔어요. 현지는 그 소문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미묘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그 시선들은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어요. 그녀는 가끔 혼자 있는 화장실에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다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걸까? 그녀는 그렇게 속으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하지만 현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일을 해나갔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 같은 모습으로요.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이겨냈어요. 그 방식 중 하나가 바로 콧노래였답니다. 현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노래는 그녀가 어릴 적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그녀의 아버지가 불러주던 자장가였답니다. 그 멜로디는 그녀에게 위로와 힘을 주었어요. 그녀는 그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안정시켰답니다. 회사에서도 그녀는 자그마한 그 노래를 부르곤 했어요. 그 소리는 아주 작아서 가까운 사람만 들을 수 있었지요. 현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그 노래는 그녀에게 유일한 정신적 버팀목이었답니다. 그녀가 그 노래를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현지는 어려운 회사 생활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냈답니다. 그녀는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웃음을 지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밝은 성격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웃음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밝은 모습 뒤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 상처는 그녀만의 비밀로 남아 있었답니다. 그녀는 그 상처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리며 콧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했답니다. 그 노래는 그녀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현지는 그 노래를 부르며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답니다. 비록 그녀의 앞길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그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을지로에 위치한 오늘도 분주했어요.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만배 회장의 마음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는 요즘 들어 마케팅 부서를 자주 찾고 있었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그에게는 그저 자꾸만 그곳으로 발이 향했답니다. 그곳에서 그는 늘 한 여직원을 발견하곤 했어요. 그 여직원은 바로 이현지였답니다. 현지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어김없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답니다. 그 소리는 작고 부드러워 귀를 기울여야 들렸어요. 그 멜로디가 이만배의 마음을 사로잡았답니다. 그 노래는 너무나도 익숙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건 어린 시절 그가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어요. 그 멜로디가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을 흔들었답니다. 처음에 그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비슷한 노래는 많을 테니까.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은 더 커져갔답니다. 그는 현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그녀의 상사들에게 은근히 물어보기도 했답니다. 마케팅 부서에 신입사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는 가볍게 말을 꺼내며 그녀에 대해 물었어요. 상사들은 그저 평범한 대답을 내놓았답니다. 아, 이현지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입니다.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실수가 좀 많아요. 그들의 말은 특별함 없이 평범하게 들렸어요. 그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았답니다. 그 신입사원 이현지라는 사람은 어떤가? 직원들은 대체로 비슷한 대답을 했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편이에요. 아직 배울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 대답들 속에서 이만배는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저 평범한 신입사원이라는 사실만 알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그의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콧노래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는 점점 더 그녀와 자신의 과거가 연결될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답니다. 만약 맞는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 질문은 그의 내면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요. 그 노래는 어디서 배운 건가? 혹시 어릴 적에 아버지가 불러줬던 노래인가? 그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떠다녔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만약 그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그는 괜한 기대를 했다는 사실에 상처받을 테니까요. 그리고 만약 그녀와 관련이 있다면 그는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는 그녀를 지켜보며 혼자만의 고민에 빠졌어요. 그녀의 콧노래가 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답니다. 그 노래는 그에게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는 딸을 떠났던 날을 떠올렸답니다. 그가 어린 딸에게 마지막으로 불러주었던 자장가. 그 노래는 그와 딸의 마지막 연결고리였어요. 그 기억은 그에게 깊은 죄책감을 남겼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계속 되물었어요.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질문은 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마케팅 부서를 떠났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는 또다시 그곳으로 향했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점점 더 자주 그녀를 찾아갔어요. 그에게 그녀는 마치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였답니다. 그녀를 볼 때마다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 감정은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을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녀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답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그녀를 관찰하며 의문을 키워갔답니다. 그 의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그는 계속해서 자신에게 물었답니다. 만약 그녀가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그 질문은 그를 잠 못 이루게 했어요. 그날 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녀의 콧노래가 맴돌았답니다. 그 멜로디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끈 같았어요. 그는 그 끈을 놓고 싶지 않았답니다.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다가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정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2만 배의 혼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답니다. 그녀의 콧노래는 여전히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어요. 이현진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엿보였지만 그녀는 묵묵히 키보드를 두드렸답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김없이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그 멜로디는 낮고 부드러운 소리로 퍼져나갔답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그 소리를 놓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만배 회장이었어요. 그는 마케팅 부서를 둘러보러 온 참이었답니다. 현지를 발견한 그는 또다시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녀의 콧노래가 그의 귀에 또렷이 들려왔기 때문이에요. 그 멜로디는 그에게 너무 익숙했어요. 그건 단순한 우연으로 넘길 수 없는 소리였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의문을 품은 채로 있을 수 없었어요. 그는 드디어 그녀에게 다가가기로 결심했답니다. 이만배는 천천히 그녀의 자리로 걸어갔어요. 사무실 안의 다른 직원들은 그를 의식하며 살짝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그는 주위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현지에게만 향해 있었답니다. 그가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섰을 때 현지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회장이 자신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는 당황한 듯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만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답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어요. 그리고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지금 흥얼거린 그 노래,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그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현지는 그의 질문에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자신이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도, 그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도 몰랐답니다. 그냥 어릴 적부터
흥얼거리던 노래입니다. 그녀는 대답을 회피하려 했어요. 하지만 이만배는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냥 구르는 노래가 아니잖아.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 노래에는 나에게도 익숙한 멜로디야.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했답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웠어요. 아무 특별한 건 회장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만배는 그녀의 반응에서 그 노래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확신했어요. 내가 어릴 적 딸에게 불러줬던 노래야. 그는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손이 약간 떨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숨기고 있던 이야기를 떠올렸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그 노래는 제 아버지가 불러주시던 노래입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34살 무렵이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에게 자장가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노래를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에 이만배는 숨을 멈췄어요. 그의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현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갑자기 우리 곁에서 사라지셨어요. 그게 왜인지 어렸던 저는 알 수 없었죠. 그 이후로 저는 아버지의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노래만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노래는 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유일한 기억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녀의 말이 그의 과거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느낀 감정의 정체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감정을 즉시 받아들이기가 두려웠답니다. 그는 잠시 침묵 속에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그녀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음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만배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는 그녀가 자신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을지로에 위치한 본사는 여전히 웅장했어요. 넓고 차가운 유리병 너머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답니다. 회사 안은 직원들의 움직임으로 분주했지만 이만배 회장의 마음은 그 모든 것과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그는 며칠 전 현지와의 대화를 잊을 수 없었답니다. 그녀가 아버지의 노래를 이야기하던 모습이 떠올랐.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이 그의 가슴을 울렸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어요. 현지가 내 딸일지도 몰라. 아니, 분명 맞아. 그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가 과거에 저지른 선택이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답니다. 이만배는 젊은 시절 큰 실패를 겪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었지요. 그는 야망이 있었고 더 큰 성공을 꿈꾸었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큰 실패로 이어졌어요. 투자금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답니다. 그 빚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했답니다.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나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게 할 순 없어. 그는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아내와 어린 딸을 떠나던 날, 그는 딸에게 마지막 자장가를 불러주었답니다. 그 장면은 그의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 있었어요. 작은 침대 위에서 잠들던 딸의 모습, 잠든 딸을 바라보며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답니다. 꼭 다시 돌아올게. 그는 그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집을 떠났어요. 그 이후로 그는 재기를 위해 노력했답니다. 거리에서 떠돌며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는 성공하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답니다. 가족을 떠난 선택이 옳았는지 스스로를 탓했어요. 이제 그는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답니다. 현지가 아버지와의 마지막 기억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자신이 그녀의 삶에 얼마나 큰 흔적을 남겼는지 알았어요.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날 그는 비서에게 편지를 회장실로 부르라고 지시했어요. 비서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그의 말을 따랐답니다. 이현지 사원을 회장실로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지는 회장실로 오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제가 회장실로요? 그녀는 자신의 업무를 멈추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시지?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그녀는 긴장된 표정으로 회장실로 향했어요. 회장실 문 앞에 도착한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노크를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만배는 그녀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한 번 더 자신의 결정을 되새겼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들어와 안 이현지 씨. 현지는 그의 초대에 따라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녀는 여전히 긴장된 표정으로 그의 말이 이어지길 기다렸답니다. 이만배는 그녀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현지 씨, 내가 왜 당신을 불렀는지 궁금하겠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답니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기 시작했답니다. 내가 젊었을 때 큰 실패를 겪었어요. 그는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사업이 망하고 가족에게 큰 빚을 남겼지요. 그때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그의 과거가 자신의 이야기와 닮아 있음을 느꼈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나는 아내와 어린 딸을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선택이 옳았는지 지금도 모르겠지요. 그는 딸에게 마지막 자장가를 불렀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그는 그녀가 흥얼거렸던 멜로디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 노래는 나와 딸이 공유했던 유일한 추억이었어요.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녀는 그의 이야기가 자신의 기억과 연결됨을 느꼈어요. 그녀의 눈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답니다. 이만배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고백했어요. 이현지 씨, 나는 당신이 내 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당신이 떠나야 했던 그 딸이라고 믿습니다. 그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반응을 기다리며 그녀를 바라보았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만약 그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용기를 내어 이 고백을 했지만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는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자신을 다잡았답니다. 그의 고백은 이제 그녀에게 달려 있었어요. 그의 과거와 그녀의 현재가 이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내가 당신의 딸이라고요? 현지는 그의 말을 되새기며 되물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숨조차 가빠졌어요.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이만배는 그녀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았답니다. 그는 이미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녀의 떨리는 눈빛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 나는 내 아버지다. 그는 담담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어요.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답니다. 그녀는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사라진 뒤의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은 그녀와 가족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현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우리는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힘든 일을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어요. 저는 어릴 때 다른 아이들처럼 살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계셨다면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녀는 그의 선택이 자신들에게 준 상처를 이야기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어요. 그는 그녀의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것을 고통과 외로움을 상상하며 그는 스스로를 더 깊이 책망했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떠났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어요. 그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그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믿었다.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최선이었다고요? 우리를 버리는 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답니다. 왜 우리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떠난 이유조차 말하지 않았냐고요? 그녀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숙였답니다.
나는 너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어린 딸을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는 실패자였고 너희에게 짐이 될까 두려웠다. 그의 말은 진심이었지만 현지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어린 시절의 상처를 떠올리고 있었답니다. 그 상처는 그녀에게 너무나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렇다고 떠나는 게 답이었나요? 현지는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물었어요. 우리는 당신을 기다렸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기다렸다고요. 그녀의 말에 이만배의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른 잘못들을 더 깊이 깨달으며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미안하다, 현지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진심으로 사과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나는 너희를 떠난 걸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다. 다시 만날 용기조차 없었다. 현지는 그의 사과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답니다. 그가 진심이라는 것은 느껴졌지만 그 진심만으로 모든 상처가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이만배는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그녀와의 마지막 기억을 떠올렸답니다. 내가 3살 때 내가 자주 불러주던 노래 기억하니? 그 노래를 부르며 너를 재웠던 기억이 있어. 현지는 그의 말을 듣고 숨을 멈췄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들었던 그 멜로디, 그건 그녀의 유일한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장난감 말이야. 작은 곰 인형을 늘 품에 안고 다니지 않았니? 그는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 하나하나를 이야기했어요. 현지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답니다. 그녀는 그의 기억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걸 느꼈어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답니다. 그는 조용히 답했어요. 너는 내게 가장 소중한 딸이었다. 그의 말에 현지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이 저의 아버지라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후회를 느꼈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현지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회장실 안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서로 다른 감정이 얽히고 엉켜 공기를 채웠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였어요. 서로에게 남겨진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이 필요했답니다. 회장실은 고요했어요. 긴 대화 후 방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답니다. 이만배는 여전히 현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그를 외면하고 있었답니다. 현지의 마음은 너무나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혼란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녀는 아버지라는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조용히 흐느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울음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듯했어요. 현지야.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말을 막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가득 찬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왜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 아픈 울음이 섞여 있었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신 거죠? 왜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그녀는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정을 쏟아냈어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만배의 가슴을 찔렀답니다. 그는 그녀의 분노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그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담아 사과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 떠난 거였지만 결국 너희를 더 아프게 한 것 같구나. 그의 눈에는 후회와 슬픔이 가득했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짐이라고 생각했었어. 짐이요? 현지는 그 말을 듣고 더 화가 났어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당신이 짐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고 있었답니다. 내 말이 맞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어. 그 선택이 너희에게 상처를 준 걸 알아. 그는 그녀의 슬픔을 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가득 퍼졌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일을 하느라 밤늦게까지 집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돌보며 병이 나셨어요. 그때 저는 늘 혼자였어요. 늘 외로웠다고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답니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고통을 상상하며 괴로워했어요. 내가 그 모든 걸 알지 못했구나. 현지야, 정말 미안하다. 그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그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될까요? 그녀는 울면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당신은 우리를 떠났고 저는 그 후로 아버지가 없는 삶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이만배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너희를 떠난 건 내 평생의 잘못이었다.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을 전했어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기에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말은 현지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어요. 그녀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 진심이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순 없었답니다. 사랑했다면 왜 남아서 싸우지 않았어요? 왜 함께 버티지 않았냐고요?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또다시 찔렀답니다. 나는 어렸지만 아버지가 필요했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요. 현지의 울음은 점점 더 커졌고 그녀는 결국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터져버렸어요. 왜 그렇게 늦게 돌아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이 가득했답니다. 이만배는 그녀의 울음을 보며 한 걸음 다가섰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답니다. 현지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너를 찾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몸을 떨며 울었어요. 처음에는 그의 손길을 거부하려 했지만 그의 따뜻한 품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답니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억눌렀던 감정을 모두 쏟아냈어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였다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돌아오셨으니 이제는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다신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절대 떠나지 않아.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약속했어요. 그 순간 오랜 세월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졌답니다. 그들의 눈물 속에는 후회와 용서가 뒤섞여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를 온전히 느끼고 있었답니다. 그날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감정을 눈물과 함께 비워내며 진정한 재회를 이루었어요. 을지로의 A기업은 여전히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출근 시간마다 직원들이 빌딩으로 몰려들었답니다. 그 중에는 밝은 표정으로 걸음을 옮기는 현지도 있었어요. 그녀는 오늘도 마케팅 부서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현지는 여전히 회사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녀의 책상에는 정리된 서류와 자료들이 놓여 있었답니다. 모니터를 응시하며 집중하는 그녀의 모습은 점점 더 자신감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물론 회사 생활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상사들의 까다로운 요구와 부당한 대우는 여전했답니다. 특히 박 과장은 여전히 큰 소리로 꾸짖곤 했어요. 이현지 씨, 이 보고서는 다시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답니다. 하지만 이제 현지는 예전처럼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한 태도로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박 과장님,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보다 더 단단함이 느껴졌답니다. 최 계장 역시 여전히 뒤에서 험담을 하곤 했어요. 현지 씨, 요즘도 실수가 많은 것 같던데요. 그의 말에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볼 때면 현지의 마음이 잠시 흔들리긴 했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제 일에 집중하면 돼. 흔들리지 말자.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묵묵히 일을 해나갔답니다. 점점 더 성장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만배 회장은 이제 그녀를 딸로서 인정했답니다. 그는 그녀를 돕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려 했어요. 그는 회사에서 그녀를 특별히 대하려 하지 않았어요. 현지가 스스로 이뤄내야 할 일이야.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에게 간섭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그녀가 힘들어할 때면 조용히 뒤에서 응원하며 지켜보았어요. 어느 날 회장실로 그녀를 따로 부른 적이 있었답니다. 현지야, 요즘 회사 생활은 괜찮니? 그의 질문에 현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아직 어렵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녀의 웃음은 그에게 큰 위안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녀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내가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서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의 말에 현지는 순간 울컥했지만 그녀는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들은 회사 밖에서도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주말이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산책을 하곤 했답니다. 현지야, 여긴 내가 어릴 때 좋아했던 공원이야.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장소들을 함께 방문했어요. 현지는 처음에는 그런 시간들이 어색했지만 점점 그의 진심을 느끼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답니다. 아버지, 이런 시간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조용히 말하며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들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물론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발견했답니다. 어느 날 현지는 아버지에게 조용히 물었답니다. 아버지, 저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녀의 질문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그녀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늦어서 정말 미안하다, 현지야. 하지만 이제는 절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의 대답에 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아버지를 믿을게요. 그녀의 말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현지는 회사에서 점점 더 성장해 나갔어요.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으며 큰 성과를 냈답니다. 동료들도 그녀를 점점 더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씨, 이번 일 정말 잘했어요. 그녀에게 칭찬을 건네는 사람들이 늘어났답니다. 이만배는 그런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현지가 이렇게 훌륭히 성장하다니 정말 대단한 딸이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를 응원했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였던 거리와 오해는 조금씩 좁혀지고 있었답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었어요. 현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답니다. 그 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들에게는 함께 걸어갈 새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답니다.